안녕하세요. 네, 부원장 주유나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고등학생 아이들을 주로 많이 가르치다가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중학생 아이들 보고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오는데 얘들이 이렇게 못했단 말이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나 많이 공부를 하고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오는데 왜 아이들 일반적인 고등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하거든요. 그게 또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반복될까 생각하면서 좀 연계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거나 좀 너무 풀이 방법에만 의존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의 의도를 좀 많이 담고 그런 철학을 좀 많이 담아서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저희 리얼만의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고등과정들이 좀 더 잘 되려면 아이들이 중등에서도 특히나 대수 파트가 좀 더 많이 탄탄해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희 심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희 기본 수업과 심화 수업의 갭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는 기본 공부하고 응용 공부하고 응용이 됐으니까 너는 심화 공부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그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심화 문제 도전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사고력도 길러지고 해결력도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좀 너무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해서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초등 교과부터 조금 심화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초등 관련된 부분의 심화가 저희 이제 5, 6, 7이 될 거고요. 그러면 또 심화만 해서 문제 어려운 문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가 좀 더 많이 잡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4, 5, 6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4, 5, 6, 5, 6, 7 해서 이제 아이가 한 1년 정도 아이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중간에 어려워도 하지만 좀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4, 5, 6 베이직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좀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이 이벤트거든요. 그 기존의 지식 전달 및 반복 훈련과는 달리 핵심 개념에 대한 상식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응용력과 사고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거창하죠. 정말로 그런 바람을 좀 담고 만든 프로그램이기는 하고요. 4학년부터 이렇게 느낌에서 오실 거예요. 4, 5, 6이라는 말에서부터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을 다 담고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도 좀 빠르지 않나 싶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좀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좀 시작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현재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로 대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단원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모든 4, 5, 6학년 과정들을 조금은 계통으로 수를 배울 땐 수만, 도형을 배울 땐 도형만, 그리고 입체를 할 땐 입체만, 그리고 문제 해결할 땐 문제 해결만 좀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 교과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 뭐 분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덧셈을 할 때도 이제 분모가 똑같은 거에 해당하는 분수 덧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나서 이제 분수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통분하는지 배우고 그럼 분수 다른 것들에 대한 덧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개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충분히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라면 한 번에 공부할 때 그냥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단원별로 좀 구성을 한 거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6개월 과정인데요. 정말로 바라는 건 아이들 그거에 맞춰서 조금 천천히 1년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한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교과 과정으로 공부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 교과 과정 그대로 따라가서 공부했을 때는 다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수 똑같은 거 연습은 다 했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고 이건 할 줄 아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 이렇긴 한데 일단 계통별로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 4, 5, 6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결론이 이런 거야 라고는 절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더 탐구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희가 4, 5, 6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생각해보기라고 하는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수는 이런 거고 분수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봤지? 니들이 따라서 해봐. 라는 수업을 원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좀 추상적이니까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실제로 처음에 이제 분수 덧셈 파트에서 들어가는 생각해보기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는 문제에서 대강이는 5분의 2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상식이가 계산해보지도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상식이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름에서 느낌이 조금 오니까 상식이가 항상 맞는 말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는 하지만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왜 틀렸다라고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많이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배운 아이들이 부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어요. 이래서 틀렸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럼 왜 부모끼리 더하면 안 되고 분자끼리 더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똘똘한 아이들 그리고 좀 더 어림이 좀 되는 아이들은 2분의 1은 절반이거든요. 절반보다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절반이 좀 안 되는 수를 더했어요. 5분의 2는 절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해졌는데 절반이 안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거예요 라고 해서 조금은 더 어림으로 먼저 수에 대한 감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아 그럼 부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본인들 스스로 좀 깨닫게 하고 싶은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수라는 거에서 이제 뭐 통분도 하고 그 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후에도 이제 간단한 연산이지만 연산을 바라보는 것들도 저희는 조금은 더 개념적이고 구조적으로 보고 싶은 건데요.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십지법의 개념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표현들 가르쳐 주면서 뺄셈을 다시 보기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뺄셈을 처음에 가르칠 때 저희의 방법은 이거는 덧셈을 반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 얼마만큼 더해지면 저것이 될까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기존 아이들은 뭐 구문도 하고 눈높이도 하고 많이 했었고 뭐 여러 분 들어본 적들은 많아서 받아내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얘기하셨다시피 본인들이 할 줄 아는 거면 굳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10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12 마이너스 389 뭐 이런 거를 큰수 뺄셈을 할 때도 아이들이 열심히 받아내고 해요. 얘 하나 빌려와서 10 빼고 12에서 9 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한두 마디 조금 질문을 거들어주면 되거든요. 389에 얼마만큼이 더 있으면 512가 될까라는 질문을 조금만 거들어주면 이게 처음에 많이 힘든 아이들은 그냥 500부터 시작해도 되죠. 380이 얼마만큼 더 있으면 500이 될까? 그럼 이건 오히려 훨씬 더 받아내림하고 이렇게 수를 계속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계산 빠르고요. 네. 그래서 얘네가 되면 아 그럼 111만큼 더 있으면 돼요 라는 게 금방 나오는 거라서 그럼 얼마만큼 더 더해지면 되겠니? 라는 그런 뺄셈 개념들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분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들 빼고 남은 게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3과 5분의 1에 얼마를 더해야 쟤네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받아내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5에서 3분의 1을 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들을 구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 3분의 1이 얼마 더하면 5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라는 것들 아이들한테서 조금은 더 유도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3분의 1에 얼마가 더 있으면 5가 될까? 4와 3분의 2만큼이 더 있으면 되겠네요를 바라는 거지 저 5를 4와 3분의 3으로 받아내림을 해서 3분의 1을 빼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산 연습을 좀 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기존에 있던 습관들이 있어서 본인이 하던 것들이 충분히 익숙하고 답이 나오니까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바꾸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뭐 예를 들어서 5와 7분의 1 빼기 3과 7분의 6 그럼 이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수들을 하죠. 받아내림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생각을 해보면 3과 6, 7분의 6에 얼마만큼 더 있으면 5와 7분의 1이 될까라는 걸 보면 금방 1과 7분의 2만큼 채워지면 되겠네요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좀 생각이 들게끔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싶은 거고요. 요 연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5, 6, 7에는 느낌 아시겠지만 7학년, 즉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수 뺄셈도 이미 뺄셈을 아이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얼마를 더하면 제가 될까? 얼마를 더하면 제가 될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쟤네들만 뺄셈이 있고 막 마이너스가 있고 해서 힘들게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5에 그럼 얼마만큼 더 더해지면 3이 될까? 그럼 아이들은 지금 지하 5층에 있었는데 3층까지 가려면 8층 열심히 뛰어가면 돼요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중등 과정까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에 뭐 다항식이라든가 문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계산들도 많이 틀리잖아요. 5x 더하기 1에서 3x 마이너스 4를 뺐어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뺐어요. 뭐 이렇게 볼까요?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혼나서 가요. 엄마가 지금 쓰래요. 그래서 얘네들 플러스로 붙이고 3x 마이너스 4 하고 또 5x랑 3x 쓰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럼 얘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서 얼마만큼 더 있으면 5x 더하기 1이 될까? 이미 정수 유리수 계산이 됐으면 그럼 8x만큼 있으면 되고 쟤는 3만큼 없어지면 되겠네요 라는 걸로 해서 조금은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저기 빼기가 마이너스 5에서 3이 되게끔 이만큼 넘어온 거였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덧셈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이라서 처음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습관들을 좀 고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개념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좀 중등과정 갈 때까지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좀 습관적인 거를 좀 떠나게 되는. 그래서 저희 4, 5, 6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좀 상위 단계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처음 연산을 좀 접근을 하고 싶고요. 도형의 뭐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냥 공식을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얘네들이 정말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구나라고 직접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 1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였던 건 어머님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명 수업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들은 걱정을 하시죠. 숙제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빨리빨리 못해요. 이렇게 파닥파닥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는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바라는 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얘가 정말로 맞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검산 과정까지 같이 하는 걸 좀 바라는 거라서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 3학년, 4학년 아이들의 연산은 뭐 저희 보면 6학년 과정까지 되는 거라서 실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연산은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도형하면서도 할 거고 학교 수학하면서도 할 거고 연습은 충분히 할 거라서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서 연산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지금 당장 굉장히 숙달도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최대한 생각하면서 얘네 개념들이 뭐였는지 정말로 개념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소수에 대한 곱셈 뭐 이런 것도 거의 저희는 자연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소수에 있는 연산 문제들만 가지고 아이들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원의 넓이 이런 것들 하면서 반지름이 5의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뭐 25 곱하기 3.14를 하니까 저희 반 아이들은 3.14 곱하기 25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손을 잡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조금만 생각해봐 라고 하면 금방 그러면 3.14를 100개 있는 거에다가 4 나누면 25 될 거니까요. 그럼 314를 4로 쪼개면 되겠네요. 그럼 78.5가 되겠군요 라는 식의 계산들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연습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때 배운 건 그때 배운 거고 실제 넓이 구하면서 하는 계산은 또 다른 연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거는 충분히 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많은 숙달도를 바라면서 공부를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개념에 좀 더 치중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 6, 7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느낌에서도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심화 프로그램이에요. 심화 문제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인 거고 현재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본 내용까지 조금은 담고 있어요. 기본 내용까지 조금은 담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기본 수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느끼고 좀 좋아하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 초등학교 심화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수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연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기본에서 정수 유리수라는 건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개념들만 조금 잘 잡혀 있으면 어렵지 않아 해서 중등 과정을 좀 더 기다리는 편이긴 하고요. 저희 심화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을 했으니까 그럼 응용 문제 풀고 응용 문제 다 됐으니까 심화 문제 풀고는 아니고요. 갭은 조금 많이 있어요. 기본 개념에서 들어가는 그 다음 심화로 갭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저건 이렇게 푸는 거고라는 풀이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식의 계산을,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하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얘네들도 단원을 크게 6개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중등 과정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생각해보기와 거의 비슷한데 그 심화에서 저희가 조금 모토로 잡고 있는 도입 부분은 그 Hard Problems Made Easy라고 해서 얘를 왜 어렵게 느끼는지, 이 어려운 문제를 일단은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인지, 이 상황이 파악이 되면 그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지 조금은 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그냥 좀 추상적이니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초등심화 비비율 파트에서 실려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뒤에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초등 교과에서 비와 비율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실제 교과 과정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 저희는 거의 한 달, 그리고 뒤에 오르칠에서도 한 달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비율은 좀 많이 배워두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면 뒤에 삼각대도 별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닮음 이런 것도 별게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그런 일반적인 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도 정말 별게 아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와 비율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좀 많이 길죠. 아이들한테 왜 어렵니? 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요. 이런 얘기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읽어보는 거죠. 이 문제를 잠깐만 보시면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속력이 같은 두 배가 각각 강의 A, B 두 지점에서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을 해요. 두 배는 출발해서 2시간 후에 마주치고 A 지점을 떠난 배는 1시간 반 만에 B 지점에 도착을 하고 B 지점을 떠난 배는 A 지점까지 아직도 35km를 더 가야 해요. 그랬을 때 실제로 배와 강물은 1시간에 몇 킬로미터씩 흘러가는지,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속력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초등 문제집에서도.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몇 킬로미터인지가 궁금한 문제인데요. 어머님들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문제가 어려운가요? 많이 배운 아이들, 오히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행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그 아이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거속시 문제야. 이렇게 거속시 이렇게 써놓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못 대죠. 왜냐면 거리가 없거든요. 속력도 없어요. 시간도 전체 어떻게 가는지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지?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런 상황을 좀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더 먼저 문제의 상황의 파악을 좀 먼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니들 머릿속에 그려지겠니? 라는 식으로 해서 좀 머릿속에 먼저 상황을 그려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정말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초점이 좀 많이 맞춰 있어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서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강의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어차피 강물도 흐르고 있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 아이들이 적어주게 되면 A에서 출발하는 배랑 B에서 출발하는 배랑 누가 좀 더 많이 갈지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잘 알죠. A에서 출발한 게 좀 더 많이 갔을 거예요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한 배가 한 2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가고요. B에서 출발한 배도 한 2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는데 조금은 B 쪽에 치우쳐서 만날 거예요 라는 정도는 아이들은 상황을 충분히 보니까요. 제가 중간에 그려도 애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저도 바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A라는 배는 1시간 반을 지나서 가고요. B라는 배도 1시간 반을 계속 가요. 그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지금 35km인 거예요 라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후에는 그럼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좀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얘는 2시간 갔고 1시간 반이 갔고 쟤는 2시간 갔고 1시간 반이 갔잖아요. 2시간 간 4덩이 간 만큼의 얘는 3덩이를 가겠네요. 그럼 전체 A랑 B 사이가 한 7덩어리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긴 4덩이 정도 떨어졌고 여긴 3덩이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덩이 가서 여기 3덩이 가서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이 35km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혼란스럽겠죠? 여기는 4덩이였고 여기가 3덩이였는데
여기는 4덩이고 여기도 3덩인데 그러면 아 쟤네들을 조금 더 맞춰주면 되겠구나라고 얘기가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얘네들은 지금 12덩어리 그럼 쟤네들은 16덩어리 그럼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12덩어리 그럼 쟤네들은 9덩어리 그럼 전체적으로 보여 있는 것들이 남은 덩어리가 7덩어리인 거잖아요. 아 전체 지는 강물 사이에서 7덩어리만큼이 35km라는 상황을 찾아낸 거죠. 그럼 이 상황이었으니까 전체 몇 덩어리니까 전체 거리도 알 수 있고요. 얘네 지금 킬로미터라는 거 중간중간마다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2시간 만에 간 걸로도 찾든 아니면 1시간 반에 간 걸로 찾든 해서 실제로 얘네 배의 강물 속력들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거리 속력 시간은 이런 비율을 이용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상황을 먼저 그려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동생이 미리 출발하고 동생이 뭐 준비물을 놓고 가서 형아가 그 다음 시간 뭐 10분 뒤에 출발을 하는데 그럼 이 둘은 언제 만나겠느냐 그런 것들 있으면 걔네들도 상황을 그려보라 하면 저희 그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학생은 그림 굉장히 열심히 그리거든요. 한 10분 뒤에 그럼 10분 뒤에 지금 동생이 여기 있었대요. 10분 뒤 동생이 여기 있었고 그럼 1분 지날 때마다 동생은 여기 있고 그럼 1분 지날 때마다 형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얘네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을 좀 판단을 하죠. 그러면 아 얘네들 형아 간 거리만큼 동생 간 거리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요거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에 해당하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 느낌에서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1분 동안에 몇 미터씩 가까워졌는지 그거 가지고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 판단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해결력은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에 대한 반복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일단은 문제 속에 본인들이 먼저 빠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들 일단 던져놓은 상황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겠구나 저런 건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문제 해결력 향상을 시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쟤네들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게 이제 중 1학기 저희 1학기 과정에 해당하는 심화 파트예요. 이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절정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써있잖아요. 저희 심화를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제일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라는 거에 해당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성적인 거잖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올 텐데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아이들의 실력인 거고 지금 선행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은 저희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처음 시작은 트루폴스 문제로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멘탈매스 문제들도 중등과정이고 활용 문제에도 멘탈매스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생각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직관력을 길러주게끔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 그 데스크 앞쪽으로 보면 저희 샘플 교재들 나열해놨거든요. 그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고는 좀 많이 당황들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문제들만 실려 있어서 어떻게 문제들만 실려 있는데 좀 얘들 공부가 좀 되나요? 뭔가 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문제들만 정말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좀 난이도들 다양하게 해서 문제들만 좀 실어놨는데요. 그 문제들만 실어놓은 부분들도 좀 이유는 있어요. 시중 문제집들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파트다라고 하면 여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최소 공배수의 활용, 최대 공약수의 활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원명들이 들어가고 옆에 살짝 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든 옆에서 참고가 되죠. 아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최대 공약수 파트니까 이걸 하나 보구나 저걸 하나 보구나라는 게 조금은 참고가 돼서 일단은 그런 힌트랑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좀 문제들만 조금 실어놓은 상황이고요. 그 문제들 사이에서 문제 푸는 난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만 최대한 압축해서 상황 파악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를 좀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하면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배운 그 모든 내용들만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공부를 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기본 공부하고 응용 공부하고 심화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고등수학을 절대로 쫓아갈 수는 없어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나중에 필요한 것들만 좀 더 공부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샘플 교재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때 좀 더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 파트를 정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의 수업이 실제로 스케줄이 이루어지는지 실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